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2024년 운전직 대비 입문특강에 앞서 일단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강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수업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즘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걸맞게 표지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요즘 판매량 자체를 봤을 때는 전기차하고 그리고 수소차 그렇게 뛰어나게 시장에서 더 캐파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주춤해졌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기타 배터리하고 그 모터를 쓰는 기술은 여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 기출 문제 보면은 대부분 다 현재 시대상 화제성 이런 것들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영상에 사용될 교재입니다. 교재와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미리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교재를 활용하면 될지는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어디든 좋습니다. 제 이름이나 교재 이름 검색하셔가지고 교재 속에 들어가시면은 이 링크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교재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교재 플러스 인강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우리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교재는 일단 요거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큰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큰 개념을 잡을 때 제가 뭘 활용할 거냐? 여기 보시는 마인드맵이라는 녀석을 활용을 할 겁니다. 마인드맵이 뭐지?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 같은 개념, 전체적으로 하나를 놓고 한번 포괄적으로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시장에 가면이라고 해서 연상하기 좋은 암기법이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에 소개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람 이름 원래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름을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소개받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소개시켜준 친구가 되게 예쁜데 안경을 썼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이름 뭔데? 그랬더니 안경미래요. 그래서 안경 쓴 예쁜 친구 그렇게 이름을 외웠는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상을 해서 외우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마인드맵을 쓰면은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게임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BGM이 있죠, 일단. 그래서 시장에 가면 땡땡도 있고라는 친구가 한 명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두 번째 친구가 패턴을 이어받아 가지고 앞에 친구가 얘기했던 거에다가 이제 자기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감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두 번째 친구가 패턴을 이어받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어도 있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등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가 패턴을 이어받아 가지고 마찬가지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아줌마, 당연히 시장에 아주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줌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글자 자체를,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시장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별거 아니지만 감자 동그라미 치고 고등어 동그라미 치고 아주머니 동그라미 쳤을 때 그 위치로 만약에 그 내용을 기억을 한다라면 이게 좀 더 길어지더라도 그 기억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양파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 것이 뭐다?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마인드 맵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맵은 제일 처음에 이제 자동차가 가지를 쳐가지고 뭐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으로 이렇게 5개 나누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해야 될 일, 즉 오리엔테이션 이번 시간에 주로 해야 될 일은 이 5가지 항목을 비롯해서 이 예야 항목까지만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라는 개념인 겁니다. 막 같은 개념이에요. 시장에 가면 대신에 우리는 자동차에 가면 자동차 일반도 있고 엔진도 있고 전기, 셰시, 규칙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뭐다? 마인드맵의 활용법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수업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원 개요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수업할 때도 최대한 플래시라든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따라오시기 좋게끔 이해하시기 좋게끔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뭐 배웠죠? 라고 해서 리뷰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뭘 할 건지 한번 설명드리고 본 과정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리뷰까지 적어도 어떻게 된다? 1시간 동안 3번의 복습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나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 OX 문제 관련된 내용 풀이해드리면서 복습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다 뭐 사지현 선다식으로 돼서 실제 이제 우리 시험 치시는 그 항목별로 해서 1, 2, 3, 4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으로도 한 번 더 최종 복습을 해드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는 쭉 복습을 해가면서 단원 마무리하고요.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은 300제라고 해서 기출 문제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정도 복습하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입니다. 우리 목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차에서 나왔던 자동차는 크게 어떻게 5개 장으로 나눈다. 그 5개 장 첫 번째 뭐다? 자동차 일반, 그 다음이 엔진, 전기, 셰시, 그 다음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일 앞과 뒤를 따세요. 자동차, 규칙.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1장인 자동차 일반에서는 우리 뭘 배우느냐?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5개. 자동차는 크게 5개 장으로 나눈다. 뭐?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입니다. 자, 그 5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자동차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자동차 일반에서 뭐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야, 니 자동차가 뭔데?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다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자동차의 분류, 자동차를 크게 어떻게 나누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회사, 제조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 접속을 했을 때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볼 때, 내가 살려고 하는 차가 승용차다, SUV다, 그 다음에 소형, 상용, 택시, 트럭, 버스, 이런 구분은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구분인 거예요, 구분. 분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동차가 뭔지 정의, 그 다음에 구분, 분류.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크게 몇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느냐. 차체 및 세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게 뭐다? 자동차 일반에서 배우는, 우리 1장에서 배우는 이야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크게 일단 분류 얘기 나왔으니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죠.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체를 영어로 body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차체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건데? 차체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bo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차체 바디가 우리 외관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대부분 것들이 뭐다? 차체, 영어로 body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 배워야 되는 거죠. 차체를 살짝 드러내면 보이는 이 구조물들, 이게 뭐다? 셰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셰시의 정의는 뭔데? 이 셰시만으로도 뭐야? 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차체 없이요. 이것만으로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셰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이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까? 자, 우리 뭐 기름 넣어가지고 뭐 기름 태워갖고 동력 만들어내는 엔진이라는 녀석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뭔데? 시동 걸어가지고 키 돌려가지고 시동 걸었어. 그럼 배터리 관련돼서 배터리가 전기 저장해놨다가 모터를 돌려서 엔진을 돌린다. 이런 전기장치, 엔진 전부 다 뭐다? 자동차 움직이는데 필요한 녀석들이니까 전부 어디 포함된다? 아, 이 셰시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얘기해보세요.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여기는 스프링들, 뭐 핸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아, 셰시에 포함이 되는구나. 보이는 휠 타이어, 여기까지 전부 다. 그래서 자동차는 간단해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 차체와 셰시. 차체는 뭐 하는 건데?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외형적인 것들을 뭐라고 한다? 차체. 영어로 뭐라고 한다? 몸, 바디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눈에 보시는 이거. 차체 드러냈을 때 보이는 이거. 뭔데? 엔진, 뭐 핸들, 뭐 스프링, 휠 타이어. 전부 다. 전기장치 전부 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웬만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납니다. 그리고 뭐 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원은 다른 거 없어요. 야, 자동차가 얼마나 큰데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길이가 얼만데 그리고 차선 뭐 폭이 얼만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없잖아. 정의, 분류, 기본 구조, 차체와 셰시, 그 다음에 재원, 사이즈 관련된 것. 이거 어디서? 자동차 일반에서 배운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엔진 전기 셰시입니다. 이 엔진 전기 셰시를 원활하게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자동차 일반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1장은 됐나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 가볍게. 그러면 이제 2장 가볼게요. 자, 2장 가봅시다. 자, 2장은 뭐냐? 엔진에 해당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엔진은 자동차의 큰 분류 안에는 어디 포함이 될 수 있다? 요거 엔진은 자동차 움직이는 데 필요한 녀석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엔진은 어디에 포함이 돼? 셰시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덩어리를 아까 뭐라고 한댔다? 셰시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엔진은 어디에? 셰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근데 엔진은 왜 이렇게 엔진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우리 주유소, 가까운 주유소만 가도 휘발유, 경유, 충전소 가도 LPG, 천연가스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해야 될 게 좀 많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에서는 어떻게 한다? 엔진이 뭐 하는 거냐? 연료 태우는 데서 열과 함께 폭발력을 만들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엔진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엔진에 우리 보면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안에 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주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뭐 연료로 쓸래? 휘발유 연료로 쓸래? LPG 연료로 쓸래? 경유 연료로 쓸래? 에 따라서 들어간다. 엔진 크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한다? 엔진 파트에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엔진의 위치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데 그게 딱 정확하게 어디 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일반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혹은 보행을 하다가 고장난 차량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고장난 차량임을 알리기 위해서 어딘가를 열어놓거든요. 일반 승용차나 SUV 차량은 어디 열어놓는다? 우리 본닛이라고 했잖아요. 본닛. 본닛을 열어서 어떻게 고장난 걸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버스 고장난 거 많이 보셨잖아요. 버스 고장나면 어디 열어놔요? 뒤 열어놓잖아요. 뒤를.
그럼 이렇게 어딘가를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엔진이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부터 해서 엔진의 개요, 주요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어디서 얘기할 거다? 엔진 파트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2장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데 그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연료의 특성상 엔진을 크게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나뉠 수 있느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조금씩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최대한 처음 배우신다는 입장에서 눈높이 맞춰가지고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부터 배우자? 목차가 뭐 있는지부터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확실하게 수업을 잘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크게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 그거예요. 그거고 이제 지금 일장인 자동차 일반에서는 뭐 배우게 된다. 자동차 일반에서 뭐 배우는 데 있죠? 자동차가 뭔지 정의, 그지?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크게 구조에서 차체와 셰시로 나눈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재원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2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는 어떻게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엔진은 이제 엔진의 주요부부터 해서 사용되는 연료가 뭐에 의해서 휘발유 연료를 쓴다. 그다음 LPG 연료를 쓴다. 경유를 연료를 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차만 지금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뭘 배우느냐? 3장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엔진, 전기, 셰시. 그 두 번째 전기입니다. 전기. 자, 그럼 전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승용차 본닛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본닛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구조 원리 배우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본닛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게 좀 싫다,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도 어차피 좀 구조 원리를 학습하셔야 되니까 눈으로 제일 먼저 좀 자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닛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 요 위치별로 전기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는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부품이 뭐다? 여기 위치한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보면은 항상 본닛 열었을 때 한 오른쪽 가운데 위쯤 요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뭐 하는 거죠? 배터리가 우리 건전지의 용량이 좀 큰 개념? 우리 배터리, 건전지 잘 아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 충전 방전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뭐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시동 끄고 나면은 자동차가 엔진이 특히 움직이려면은 어디는가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엔진이 첫 번째 폭발할 때까지 연료가 탈 때까지 좀 서포트를 해줘야지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어렵다. 쉽게 갑시다. 문이 잠겨 있잖아. 근데 외부에서 키를 누른다. 아니면 키를 가지고 차량이 탄다. 어떻게 한다? 문부터 열어줘야지. 문은 뭘로 열어줄 건데? 문은 어디서 전기 받아가지고 열어줄 건데? 어디서? 배터리라는 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엔진이 멈춰져 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놓은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문도 열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렸을 때 첫 번째 엔진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첫 번째 원활하게 움직일 때까지 즉 시동이 걸릴 때까지 어떻게 한다? 엔진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썼을 거 아닙니까? 방전이죠. 방전을 시켰으니까 또 다시 충전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전기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파트에서 뭐부터 생각하면 된다? 본닛 열었을 때 시동 걸기 위한 배터리, 그치? 배터리. 그다음 버튼을 눌렀어. 그럼 뭔가가 돌려줘야겠죠. 그 뭔가 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다? 모터다, 모터. 엔진이 시동하기 위한 모터, 시동 모터, 혹은 기동 전동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오시면 배터리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운다? 기동 전동기, 시동 모터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시동 모터 가지고 엔진을 하고 시동을 겁니다. 그럼 엔진이 회전을 하겠죠? 배터리 방전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엔진의 벨트를 묶는 거지. 뭐를? 발전기를요. 그러면 엔진이 어떻게 기름 떼가면서 돌면서 어떻게 하나 발전기를 벨트로 돌리는 거지. 그럼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기니까 어떻게? 사용했던 배터리 다시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중요한 거. 엔진에서 폭발이, 한 번의 폭발을 이루어질 때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연료를 모아놓고 중간에 딱딱 불꽃을 튀겨주는 장치인 이런 점화 장치가 반드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불꽃을 공급해주는 점화 장치부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일반 편의 장치, 비가 왔을 때 쓰는 와이퍼.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실내 계기를 밝혀주는 뭐 계기판. 그 다음에 뭐 등화 장치, 전조등, 뭐 제동등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어디? 이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차량이 굉장히 더울 수가 있죠. 더울 때 활용하는 게 뭐다?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과 관련돼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에어컨도 어디 부분에서 이 전기 파트에서 다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 더 나아가서 요즘에 뭐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환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엔진을 쓰는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자라고 해서 엔진만 쓰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엔진에서 전기 모터, 그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점점 더 발전되게 되면 배터리 운영이 더 커질 수 있고, 뭐 전기 모터만으로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뭐 전기차까지. 그리고 우리 수소를 충전을 해서, 아니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수소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수소차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예고, 조금씩 비중이 높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걸 말 그대로 고전압 배터리, 모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배운다? 우리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다?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까지가 얘기됐고, 그 다음 뭐다? 셰시입니다. 셰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셰시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엔진이나 전기장치 전부 다 셰시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맞아요. 다 포함이 되는데, 셰시는, 여기서 얘기하는 셰시는 작은 범주의 셰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범주의 셰시에서는 그 모든 걸 총괄하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엔진 빼고, 전기장치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어디? 셰시에서 기타로 다 해서 한꺼번에 배우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까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열심히 연료 떼어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냈어요. 동력을 만들어내면 이 동력을 어떻게 한다? 바퀴까지 전달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데 어떤 부품들을 거쳐가지고 동력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해서 배우게 되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퀴까지 전달되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계적인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정립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넣었어. 넣은 기름으로 엔진이 돌아가지고 동력을 만들었어. 그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된다?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이야기를 한다. 어디에? 셰시 파트 제일 처음에서요. 자, 그 다음 뭐다?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노면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노면에 충격 받은 것들을 흡수하기 위한 스프링과 관련된 것들. 이 스프링과 관련된 것들 우리 뭐라고 한다? 현가라고 합니다. 현가. 그래서 현가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조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향 장치에서 핸들과 관련돼서 우리 핸들만 돌리면 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게 이걸 돌리게 되면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 핸들 돌렸을 때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조향 장치에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속도를 잘 내는 것보다 안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안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그 장치, 우리 뭐라고 한다? 제동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셰시 파트에서는 크게 이렇게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노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운전자가 최대한 어떻게 한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관련된 스프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 현가 장치. 그 다음 내가 차량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핸들과 관련된 거, 조향장치.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일 거야. 그 안정적으로 줄이는 이유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 뭐 제동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배운다? 셰시 파트 4장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 몇 가지 다섯 개 장으로 나눌 수 있어. 뭐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자, 그 다음 뭐다? 자동차 규칙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자동차 규칙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규칙에서는 뭘 배울 건데, 규칙이잖아. 말 그대로 규칙, 약속, 법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주차 라인을 끌 거예요. 주차 라인을 끌 건데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길이는 얼마 정도 주차 라인을 꺼야 되지? 그리고 이 폭은 얼마 정도로 해야 되지? 이런 게 약속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폭 안에, 그 길이 안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전체 길이는 얼마 이하로 만들어라. 뭐 연결했을 때는 얼마 이하로 해라.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 뭐 시설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뭐 이런 굴다리가 있어. 굴다리 밑으로 차가 지나가야 돼. 이 높이 약속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니 만들더라도 차 높이는 어떻게 된다? 4m를 넘지 마라. 이런 약속들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간 투자해가지고 자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뭔데? 과소판지턱 만드는데 뭐 택도 없이 이렇게 높게 뭐 엄청나게 높게 만들었다. 그럼 밑에 차 다 끌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지상고, 자동차 제일 낮은 부분은 접지 부분을 제외하고 적어도 10cm 이상 뛰어나라. 이런 얘기들. 이런 뭐 도로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한다? 주행하면서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약속 이런 것들보다 자동차 규칙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비중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험 비중. 그래서 뭐 이렇게 5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다 했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뭐 배웠지? 뭐 배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 꺼내세요. 노트 꺼내시라고요. 노트 꺼내시고 그 다음에 했던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어떻게 한다? 크게 5개 나눌 수 있다. 1장이잖아. 제 1장. 1장이 뭐였는데? 1장 뭐였지? 자동차 일반. 자동차 일반에서 뭐 하는데? 자동차 뭔지 정의. 맞잖아요. 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분류. 어떻게 뭐 승용차야, 승합차야, 뭐 화물차야, 분류. 그 다음에 구분 어떻게 할 건데? 차체와 셰시. 그 다음에 재원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안 보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제 공부인 거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연습장 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다 적고요. 내가 이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오늘 뭐 배웠는지 1장 뭐 자동차 일반, 자동차 정의, 분류, 그 다음 뭔데? 구조. 더 기억에 더 나오면 차체와 셰시. 차체 뭐 하는 거다? 사람이 타거나 짐이 실릴 수 있는 거, 공간. 셰시 뭔데? 셰시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재원, 뭐 전체 길이, 폭 이런 거 재원. 그럼 2장 뭐였는데? 2장 엔진이었잖아요. 엔진. 딱 적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노트 꺼내셔가지고요. 2장 엔진. 그 다음 뭐였죠? 엔진은 뭐 마찬가지 엔진도 뭔지 내연기관 뭐 정의, 엔진 정의 있겠죠. 정의 있고 그 다음 뭔데? 주요부가 있겠지. 엔진 전체 주요부.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주요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엔진. 그 다음에 그 LP가스를 충전해서 연료로 쓰는 엔진. 그 다음 뭐 경유를 연료로 쓰는 엔진.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2장에서 따로 엔진을 빼서 설명을 한다. 자, 이제 3장 적어봐요. 3장. 적어보라니까요. 빡빡 적어봐요. 뭔가 보지 말고. 자, 3장은 뭐다? 전기입니다. 이게 제가 백날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딱 끝나고 나서 뭐 학습 정말 잘 됐다는 보다 딱 덮었을 때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있던 내용들 제가 방금 이 노트에 적었다고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혼자서 싹 다 정리하실 수 있으면 수업 잘 받으신 거예요. 이 시간 안 가지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업 들었네. 그냥 들었을 뿐. 이건 내 거는 아니다. 왜? 제가 거짓말하는지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보세요. 새로워요.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한 과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기계 쪽이라든지 뭐 이과 쪽으로 또 굉장히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외우는 건 잘하는데 그런 분들 외우는 거 안만 잘하면 뭐합니까? 연결고리가 없는데 내게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거 연장 펴가지고 꼭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번 파트, 이번 시간 수업이 잘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3장 뭡니까? 3장 엔진 전기죠. 전기 뭔데? 맨 처음에 시동 건다면서 문 열어야 된다잖아. 엔진 전기 저장해 놓는 거 뭐?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데,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시동 걸어줘야 되는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 시동 모터, 뭐, 기동 전동기라고 한댔죠. 기동 전동기. 자, 근데 휘발유하고 LPG를 연료로 쓸 때는 뭐, 불꽃이 있어서 빵 터트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점화 장치. 엔진 시동 걸렸어. 웽 시동 도는 상태에서, 지금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엔진 돌아가는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린다면서, 벨트로 묶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왜 돌리는데? 배터리를 충전해 주잖아. 그 충전해 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우리 충전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해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편의장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전조등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와이퍼 관련돼서 이런 것도 배우는 거. 편의장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댔죠. 에어컨 관련된 거. 에어컨 관련된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또 잘 기억을 해두셨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도 있을 거고요. 뭐 에어백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다? 친환경 자동차, 즉 저공해 자동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댔죠. 그래서 이 저공해 자동차에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까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건 누구 공부다? 제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다시 정리하셔야지만 여러분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했는지 다 적었으니까 봅시다. 맞는지. 3장 전기, 배터리 기동, 점화, 충전장치, 그 다음에 기타 편의장치, 친환경 자동차까지 해서요. 자, 우리 4장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4장. 4장은 우리 제일 중요한 거랬지. 엔진 전기, 셰시. 셰시는 뭐 하는 건데? 셰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배우자.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의 장치.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예. 그럼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싹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엔진에서 만들어졌어, 동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퀴가 전달됐네? 됐어. 그럼 자동차 움직이는 거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주행하다가 노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운전자가 좀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프링과 관련된 거. 스프링을 뭐라고 했어? 스프링을 현가라고 이야기한댔다. 그래서 현가 장치. 자, 좌회전, 우회전, 핸들 돌릴 거야. 이걸 뭐라고 한댔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조향 장치. 그래서 핸들과 관련된 거를 조향 장치로 배우게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속도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를 뭐라고 한댔다? 제동 장치. 자, 그래서 이렇게 4장에서는 이렇게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맞나? 썼던 게 잘 쓰는 게 맞나? 맞네요. 자,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다? 5장에서는 약속, 무슨 약속, 폭, 길이, 높이, 얼마나 할 건데. 그래서 뭐? 규칙. 자동차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 노트 딱 놓고 이렇게 5개 장 잘 쓰시면 끝나요. 이번 시간 수업 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엔진 파트, 자동차 일반 파트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수업 받았을 때 따라오신 것처럼 한 수업 받았을 때 내용을 노트에 각각 이렇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수업을 잘 받게 되신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게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강을 활용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정말 선택하신 것을 잘 하셨다라는 부분. 자동차 구조 원리 혼자서 이렇게 독학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시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강 통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인강의 핵심은 뭐다? 복습입니다. 복습. 진짜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은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고, 나가실 때 어떻게 된다? 마인드맵, 지금 방금 이렇게 제가 펼쳐드린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 마인드맵, 제가 아까 수업 시간 초에 이렇게 펼쳐드렸던 마인드맵은 다음 시간 들어가면은 설치 방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마인드맵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지, PC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하나씩 활용해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시장에 가면 이라고 오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에 가면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지치기 나가시는 식으로 쭉쭉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마인드맵이고요. 아, 이건 내 나름대로 따로 정리할 노트, 난 노트 정리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복습하면서 쓰시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노트를 정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됐던 어떤 방법을 택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의 힘입니다. 똑같은 단위 시간을 보내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잘 가죠.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다. 그럼 된다? 시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자꾸 시계 보는 거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구조 원리, 어차피 쉽지는 않은 과목입니다. 근데 이 공부 방법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나마 내가 앉아있을 때 시간이 좀 잘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잘 가는 방법을 위주로 어떻게 된다? 포커스 맞춰가지고 학습하시면 돼요.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방법, 내가 제일 집중을 잘하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건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실 부분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를 활용해서 인강이 전부 다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300제 교재가 나올 것이고 300제 교재에 대한 인강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300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원별로 해서 어떤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 단원별로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네, 나왔었네 라고 방대한 양의 문제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구나. 어떻게든 일부 변형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보다 이런 기본기를 응용해서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만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 강의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서 강의를 제일 활용하는 방법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차곡차곡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셔야지만 나중에 한 2회독, 3회독 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제 한 3회독 했는데 머리 남는 게 없고 자꾸 증발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저한테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업은 나갈 것이고요. 자, CBT 전자문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간 마칠까 합니다. 자, CBT 전자문제는 이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CBT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CBT를 검색하시면요. 자, 이렇게 CBT 최강 자격증 기출 문제 전자문제집이라는 녀석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굳이 교재 구입 안 하시고 인터넷에 접속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골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 테스트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내가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해당되는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찾으시면 돼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서 지우소리 나가는 거 있죠? 네, 여기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있죠? 하시면 이제 기출문제 기존에 나왔던 게 언제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싹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칸 올라가 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모의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정식으로 OMR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20문제, 25문 풀어가지고 점수를 채점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내 학습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 있고 생각보다 이게 게임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해설이 달려 있는데 해설은 전부 다 이거를 먼저 보셨던 여러분 선배들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설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은 뭐 이의 제기해가지고 그 수정해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의고사 테스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뭐다? 실전 자격증 시험에도 한번 응시를 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교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겠지만 한번 응시했다가 필기시험 합격한다? 이게 뭐라고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점수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로 또 다음 거, 좀 어려운 과목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응시자가 많지가 않은 관계로 옛날처럼 굉장히 막 헬 정도의 극헬 정도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기 탄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받아 가시면서 학습을 마무리하시면은 자동차 구조 원리 크게 어렵지 않게 열 문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 있는데 집중 잘 하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